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뉴데일리 단독 특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무더기로 성접대 의혹을 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의회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수명에서 수십 명씩 집단으로 서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일을 벌인 것 같은데요. 뉴데일리 이우호 기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회 의장이 같은 당 동료 시의원 수십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양승조, 박완주,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씨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잇단 성추문과 현역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진행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파문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명령이 강력히 시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방역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7일 오늘 방금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생위라고 하겠습니다. 민생위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지역구는 민주당 동대문구 제3선거구라고 하는데 김인호 의장 고발장을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뉴데일리가 단독 확인한 고발장을 보면 민생위는 김 의장이 2020년 5월과 6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서울시 의원 30명에서 40명 사이에게 술과 성접대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위는 적어도 2, 3명 정도로 나눠서 수차례 김 의장이 의원들을 불렀으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해당 업소에서 성접대는 업소에서 호텔로 직행으로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 40명의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 성접대를 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최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민생위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을 앞둔 시기로 김 의장이 민주당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건 또 선거법 위반까지 걸리네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접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김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용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게 됩니다. 민생위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향응 접대를 받은 의원들끼리 무심코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서 그때 어땠어? 등등 표현이 돌고 돌아 제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아가 당시는 서울시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해당 영업소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때였습니다. 영업을 한 것 자체부터가 불법이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민생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관한 법, 방역법 등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건 고발 접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알려줄 내용은 없다. 항상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초기에는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추가적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민생위는 핵심 제보자 중에 일부를 공익 제보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변보호 받아야 되죠. 그러자면 공익 제보에 해당돼야 됩니다. 공익 제보로 인정 빨리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찰은 이에 따른 회의를 거쳐서 조만간 민생위 측에 답변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 오른쪽에 나온 분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인데, 이 사건의 진위를 묻는 뉴데일리의 김 의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면서 내가 계산했다는 증거가 있나? 그러니까 계산 증거를 들이미는 걸 보면 정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내가 계산했다는 증거가 있나? 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계산 안 했으면 안 걸릴까요? 그러고 계산했다는 게 요즘은 워낙 금융망이 잘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거 추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자신이 했든 안 했든 그 당시 참가자, 즉 이 집단 성접대에 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겠죠. 그래도 일단은 뭐 저들이 하는 수법 자체가 부인하는 거니까 1차 부인, 2차 조작, 3차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거, 이게 저들의 플로잖아요. 공식이잖아요. 자, 이 사건은 대형 사건으로 이거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금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최강욱 성범죄 의혹, 이게 민주당 내부 조사 보고서만 무려 23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 보도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시사저널에서 단독 특종을 했는데,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 전 유권자의 관심이 여기 집중될 수가 있는데,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력,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서 좌파 진영 내 성범죄 문제가 또 터졌는데, 이번에 나온 서울시의회 사건은 최강욱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 또 문제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결국 5월 4일 당 홈페이지에 의도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희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들님께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이 사안으로 바로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윤호중이 쾅 소리를 내면서 붙어버렸고, 지금 현재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강욱 의원과 관련한 여러 사건의 민보협 결과 보고서는 사실관계와 정빙 자료 등을 포함해서 모두 23페이지 분량이라면서 당의 결과 보고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것이 공개되면 또 한판 엄청난 회오리가 불겠죠. 결과 보고서는 최강욱 의원의 다른 성희롱성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한테 뭐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을까요? 그 동네 문화가 그런 문화 같은데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까? 그 동네 문화가 그런 거는 인정하겠는데 최강욱한테도 또 있다는 것에 이어서 또 오늘 이런 사건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이번에는 무더기 성접대 의혹, 수십 명씩 집단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참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짚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지율 선거 아닙니다. 지지율 선거가 되려면 투표율이 60%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율 60% 안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표율 선거입니다.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들은 투표장에 가고 우리가 투표장에 안 가면 100% 지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이깁니다. 이기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심각하고 대형 사건, 아주 큰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하고 또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